60이 넘은 지금 예전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웃음을 짓고 있다. 은퇴가 다가오던 날들에는 불안이 먼저였다.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주던 일상이 사라질 줄 알았기에 두려웠다. 무언가를 하려 해도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이 마음을 가로막았고 주변 사람들도 이제는 쉬어야지라는 말로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었다는 걸. 어느 날 문득 알게 됐다. 내가 다시 웃고 있다는 걸. 단지 웃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깊숙이부터 피어오르는 웃음이었다. 그렇게 나를 다시 살게 만든 건 거창한 성공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도 아니었다. 작지만 분명한 다시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삶의 반전을 만들어낸 사람들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다. 모두 평범한 이웃이었고 우리와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들을 하나씩 꺼내보려 한다.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안산에 사는 최영숙 씨의 사례다. 62세에 은퇴한 그녀는 30년 가까이 식당 주방에서 일했다. 늘 바쁜 식사 시간, 기름튄 벽, 무거운 식자재가 익숙한 그녀에게 은퇴는 몸이 더 이상 버텨주지 못해서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자 삶이 텅 비어버렸다.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동네를 맴도는 날들이 반복됐다. 어느 날 딸이 우연히 추천한 온라인 요리 수업을 듣게 되었고 그게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자신이 해온 요리들을 영상으로 찍어 유튜브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중 몇 개가 조회수를 끌면서 구독자가 늘어났다. 지금은 엄마의 밥상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한 편씩 영상을 올리고 있다. 수익은 그리 크지 않지만 댓글 하나하나가 큰 위로가 된다고 한다. 엄마의 제육볶음 보고 울었어요. 우리 엄마가 해주시던 맛이에요. 같은 말에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했다. 그녀는 말한다. 젊을 땐 그저 생계였지만 지금은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요. 예전에는 웃는 날이 없었는데 요즘엔 매일 웃어요. 두 번째는 강원도 속초에 사는 김태진 씨의 이야기다. 그는 65세까지 중소기업 영업직으로 일했다. 매출 압박, 거래처 접대, 회식 끊임없는 실적 경쟁. 그는 오랜 직장 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졌다고 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서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열린 신앙송 모임에 참석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었다. 그날 들은 윤동주의 서시가 그의 마음을 울렸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문장이 그의 가슴에 박혔다. 그날 이후 그는 시를 읽고 쓰기 시작했고 지역 문화센터에서 문학 강좌도 듣기 시작했다. 지금은 지역 문학회에 가입해 월 1회 동인지를 만들고 매년 시화전에 출품도 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이제야 내가 누구였는지 알아가는 기분이에요. 세상에 나를 알릴 필요도 없고 경쟁도 없고 그냥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는 최근 첫 시집도 자비로 출간했다. 언젠가 내 손주가 이 시집을 꺼내보며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면 그걸로 됐어요. 세 번째는 서울 마포에 사는 정미화 씨다. 그녀는 60세에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했다. 원래는 여행을 다니며 여생을 즐기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취소되었고 우울감이 찾아왔다. 그러던 중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과 함께 은퇴자 공동체 텃밭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엔 시간이나 때우자고 나갔던 그곳이 그녀의 삶을 바꾸게 됐다. 흙을 만지고 작물을 키우고 서로의 밥상을 나누는 일상 속에서 그녀는 사람들과 웃고 대화하고 때로는 울기도 했다. 나눔과 돌봄의 시간이 그녀를 되살린 것이다. 처음엔 상추 하나 심는 것도 서툴렀는데 이제는 가지, 토마토, 허브까지 다 재배해요. 내가 키운 걸 이웃과 나눌 때 정말 기쁘고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껴요. 그녀는 요즘 동네 마을신문의 텃밭 일기를 연재 중이다. 그렇게 그녀는 은퇴 후 가장 활기찬 날들을 살고 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다. 모두 무언가를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유튜브이든 시쓰기이든 공동체 활동이든 간에 중요한 건 그들이 더 이상 과거의 역할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어머니 가장 직원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창작자, 문학인, 공동체 활동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 변화는 거창하거나 위대한 것이 아니지만 그들에게는 인생의 무게 중심을 바꾼 커다란 사건이었다. 우리는 종종 은퇴를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지금까지의 나를 내려놓고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일지도 모른다. 그동안 해보지 못한 것들, 미뤄왔던 것들, 혹은 그저 좋아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꺼내볼 시간이다. 물론 시작은 쉽지 않다. 용기가 필요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
하지만 이 세 명의 사례처럼 그 한 걸음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말하게 될지 모른다. 60 넘어서 웃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웃음이 이렇게 깊고 따뜻할 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다시 만나게 되는 시작이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당신의 이야기도 분명 반전을 품고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삶을 닫고 새로운 페이지를 넘길 시간이다. 은퇴 후 인생이 반전되는 과정을 단지 운이 좋았다는 말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공통된 요인이 존재한다. 바로 자기 효능감의 회복이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는 자기 효능감을 특정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과는 다르다. 자신감은 막연한 감정의 차원에 머무르지만 자기 효능감은 구체적인 행동과 경험에서 비롯되는 주체적인 감각이다. 우리는 은퇴와 함께 가장 먼저 일상의 리듬을 잇는다. 직장에서의 역할은 단지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적 소속감과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자존감의 원천이었다. 그 익숙한 무대를 내려온 뒤에는 마치 방향을 잃은 배처럼 표류하게 된다. 이 시기에 많은 이들이 우울감이나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 때문만이 아니다.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존재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반면 인생의 반전을 경험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다시 자신을 쓰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쓰임의 회복은 곧 자기 효능감의 회복과 맞닿아 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큰 성취가 없어도 스스로에게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일을 다시 붙든 사람들은 삶의 동력을 되찾는다. 그 일은 반드시 생산적이거나 수익을 창출해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시를 쓰는 일, 텃밭을 가꾸는 일, 낯선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일, 어린 시절 좋아했던 악기를 다시 꺼내보는 일, 모두가 자기 효능감을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우리의 교육과 사회 구조가 은퇴 이후의 삶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남겨두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취업과 경제활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직장에서의 퇴직 이후에는 마땅한 전환 훈련이나 인생 2막을 설계할 기회가 거의 없다. 은퇴 후 가장 큰 문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답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평생 일만 해왔고 자신을 직무나 역할로만 규정해왔기에 직함이 사라진 순간 정체성의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공백을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은퇴는 오히려 삶의 두 번째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자기 중심의 삶을 다시 설계하려는 의지와 그 여정을 지지해주는 시스템이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이미 은퇴 후 삶의 전환을 돕는 인생학교가 활성화되어 있다. 독일에는 세컨드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핀란드에는 시니어 멘토링 제도를 통해 은퇴자들이 후배 세대에게 경험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잇는다. 일본 또한 지방 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은퇴자들의 재능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런 흐름은 단지 복지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인구 고령화 시대의 능동적인 고령 시민을 양성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한국에서도 최근에는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여전히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기적인 여가 위주의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었고 건강 수명 또한 점차 늘고 있다. 은퇴 시기를 60세로 잡으면 그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시간을 단순히 여생이라 부른다면 삶의 4분의 1 이상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은퇴 이후를 위한 적극적 설계가 필요한 때다. 그리고 그 시작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가, 무엇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가를 묻는 자기 탐색에서 출발해야 한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는 방향을 잃는다. 그러나 그 방향을 잃는 순간이 때론 새로운 길의 초입일 수 있다. 특히 은퇴는 수동적인 종결이 아니라 능동적인 전환이 될 수 있다. 내가 하고 싶은 일, 해보고 싶은 일,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일을 천천히 찾고 작게 시작해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달라진다. 처음엔 하루 30분 산책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한 줄 일기를 쓰는 것일 수도 있다. 혹은 그저 커피 한 잔 마시며 음악을 듣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누군가의 시선이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다. 그렇게 의미 있는 시간이 쌓이면 삶은 자연스럽게 다시 웃음을 품게 된다. 우리가 은퇴 후에도 웃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의 직업이나 지위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내 삶에 대한 애정과 실천에서 비롯된다. 인생의 웃음은 정점이 아니라 여백에서 피어난다. 지금 그 여백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 속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나의 가능성과 다시 웃게 될 이유들이 숨어 있다.